예,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명백하게 코이카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 혼자가 아니라 그 고등학교 전체에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고 증명서가 명백히 발급되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아예 그 고등학교에 물어보면 같이 간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근데 그 현재 코이카에서 그 서류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으시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도 시작 안 했어야지. 질의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발언도 시작 안 했잖아요. 곤란하죠, 그게 지금 저는 이철희 위원님께 질의하라고 기회를 드렸고요. 그러는 동안에 후보자는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철희 위원님도 계속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철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나 마찬가지죠.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답변을 아니 저 당사자가 질의를 해야 그다음에 답변하는 거지.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됩니까? 그게? 아니 제가 보고 진짜 너무합니다고요. 저도 위원장 2번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거 지나치잖아 이건요. 처음부터 들어. 네.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 청문회를 히어링이라고 그럽니다. 예, 제가 청문 받는 건 아닙니다. 히어가 무슨 뜻입니까? 네, 하세요. 네, 히어가 질의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아세요? 히어가 듣는 겁니다. 청문회는 참. 듣는 자리라고요. 내가 국민학생입니까? 얼른 질의하세요. 국민학생보다 못하시잖아요 지금. 참. 편들 걸 편드세요. 예? 원칙대로 하는 권한을 겁니다. 지키냐 제 권한을요. 예? 히어링입니다. 히어링. 이봐요. 이봐요? 원칙대로 하는 걸 그렇게 비난합니까? 이봐요? 아니 국회의원한테 그런 얼른 질의하세요. 시간 갑니다. 아까운 시간. 예. 예, 질의하세요. 뭐 그렇게 시간 허비하려면 하시고요. 국회가 이렇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 청문회는 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후보자를 불러다 놓고 입장을 듣고 본인의 정책을 설명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요즘 검찰이나 이 청문 관련해서 후보 검증 관련해서 이러저런 움직임을 보고 있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게 그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좀 필요한 저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럴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근래에 하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다 안 돼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검의 총장님의 의사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합니다. 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에 폐지된 대검의 중수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중수부가 부활된 듯한 느낌을 받고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밝혀지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검찰이 정상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대통령 표현에 빗대자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검찰, 그런 검찰상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백일몽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할 역할이 뭐냐, 법안은 이미 국회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해야 될 일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게 저는 피의사실 공표 건입니다.
지난 5월에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피의사실 공표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정을 부추기는 여론전을 벌이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반대로 수사에 부담이 되는 경우 형법 규정에 기대어 언론의 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파편적 사실들이 여과 없이 보도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 형성되고 이는 향후 재판 결과를 불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정치적 사건의 경우 망신주기식 보도로 그 피의자 및 그 가족에 미치는 정신적 고통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런 점을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관행이 여전히 굳혀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관으로 가시면 장관이 이건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과거사위원회가 제안하듯이 이건 입법으로 풀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도 봅니다. 준칙으로 되어 있는 걸 입법으로 좀 풀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봅니다. 그러면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있을 테고 법사위원으로서의 역할도 있을 테니까 그거는 같이 고민해서 입법을 어떻게 할 건지는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검사들도 우리 조국 후보자단 찬반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예, 검사도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굳이 논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근데 반대하시는 분 의견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가 좀 주목하는 글은 이겁니다. 제가 다른 주장하는 것보다 읽어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지 네. 모르겠습니다. 모 검사가 이런 걸 올렸습니다. 저희 회사가 검찰을 말합니다. 저희 회사가 노무현 대통령님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정보 확보가 안 되면 가족 압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사 내용을 슬금슬금 흘려가면서 언론에 생중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그것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이런 상황 어디 가서 검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검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무징계, 불이권의 특혜를 받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어떤 검사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도 무징계, 불이권의 특혜를 받고 어떤 분은 특정 은행을 자기가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이 있는데도 그 은행을 그분이 설립했다고 말한 분을 기소하고 어떤 분은 자녀를 입학시키는 과정에 특별한 전형이 신설되었는데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도한 분을 기소하고 등등등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장관 후보자님께 누가 흘렸는지도 알 수 없는 70만 건이 넘는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하시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이와 같은 모순된 상황과 내부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저희 회사가 검찰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내부 구성원 중에도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시급하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인용한 책 1장 첫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는 이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이번에는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배우자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그 배우자가 영재센터 장으로 있으면서 딸 조 씨를 연구 보조원 자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외국인 교수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딸에게는 16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비 집행 공문서를 보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알지만 여기 분명히 총장의 날인이 있어서 이것을 경부 교육감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담당자의 이름도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의 책임자는 누구로 해야 되느냐면 산학협력단장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교무처장도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을 오랫동안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 연구비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그 계좌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31일에 현금으로 800만 원이 인출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 횡령입니다. 이것은 딸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서 공문서 위조, 국비 횡령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후보께서는 문제 제기해서 잘 살펴보지 않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직접 관여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도의교육청과 아니, 협력해서 제가- 모든 제가-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아니,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금방 지금 그러시잖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며칠이 지나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계속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후보자는 만약에 그 위법하다면 배우자라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맞죠? 네. 네. 자, 그러면 후보자는 이 검찰 개혁은 본인밖에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법무장관만큼은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더라도 기여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기여히 한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거취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도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후보자는 본인도 모르고 관여한 사실도 없는데 후보자 가족은 명백한 위법, 탈법 사실로 법적인 처분, 구속이나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본인과 관계없으니까 본인은 법무부 장관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무겁게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감에 이제 그 정도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아까도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셨어요?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이걸 본인의 SNS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물론 경제 공동체인 후보자 배우자는 딸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로 인해 사실상 피해자 신분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오전에도 질의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 배우자의 그 PC 아까 제가 얼핏 그 답변을 한 걸 들으니까 우리 후보자 댁 안에 PC가 2대가 있다 이렇게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실에 있는 PC를 꺼내왔다 이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되게 2대나 있는데 근데 일을 하기 위해서 빼내온 컴퓨터가 왜 증권사 그 직원의 차에 있었습니까? 증권자 직원에서 맡겨서 상경을 하라 하고요. 제 처는 그때 어머니 때문에 부산에 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상경할 예를 때 들면-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변명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까지 빼서 집에 가져와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했어요. 연구실 그랬는데 그걸 네. 집으로 안 가져오고 증권사 직원의 차에 있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시도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게 후보자께서는 아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뭐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고 하는 게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아닙니다. 서울에 이렇게 돌아와서 만나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 임의 제출을 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아실 알고 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거 뭐 뺄 거 다 빼고. 빼지 뺄거다 않았습니다. 빼고. 그거는 그거는 검찰에서 그거는 포렌식을 우리 했을 후보자의 것입니다. 답변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뺄 거 이미 다 빼고 되돌려줬지 않았겠냐 이렇게 의심이 있겠습니까? 검찰이 그건 알 없겠습니까? 것입니다. PC를 가져갔으니까 검찰이 알 것입니다. 글쎄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이 항상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 후면 꼭 밝혀져요. 어떤 점에서 그래서 그러신지 이번에- 알려주시면 지금 보겠습니다. 아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논문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허위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 허위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대양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경위 어쨌든 청문회 도중에 또 위원장님께 제가 좀 언성을 높인 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오전에 질의한 거 관련해 갖고 그 야당의 상근 대변인이 정성호 의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 받는 의원으로서 후보자의 청문 준비단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뭐 비판하는 논평이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다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후보자도 그 장녀의 그 스펙 쌓기와 관련해 갖고 국민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하였죠. 네, 제가 공개 사과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로 인해서 평범한 청년들이 받은 상처는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한편은 우리의 입시 제도가 불공정하고 또 불평등하고 또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입시 환경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력 또는 정보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갖고 나름대로의 어떤 인적 망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해 갖고 그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 입시의 혜택을 주지 않았나. 하여튼 그 과정에서 다수의 노력하고 고생하는 서민들의 자제는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좌절감들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차제에 이러한 어떤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정부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후보자 제가 오전에 얘기한 그렇습니다. 그 뭐 다른 것보다도 후보자 자녀의 생활 기록부까지 공개되고 성적까지도 공개되고 또 자소서에 나타난 모든 스펙들이 다 공개돼 갖고 하나하나 그것이 과연 진실했는지 또 사실이 있었는지 그 유무를 갖다가 검증한 이런 과정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한 겁니다. 사실은 결국 이게 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데 후보자 자녀를 검증하고 후보의 처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됐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만약 후보자의 자녀나 후보자의 처의 어떤 행위에 관련해 갖고 관련된 스펙에 관련해 갖고 후보자가 직접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어떤 청탁이라든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검증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다 막연한 의혹뿐이고 후보자가 직접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어떤 증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게 제가 무슨 후보자의 어떤 청문 준비단원이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참 유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차제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또 우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사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요, 이 차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모든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국회의원 출마자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물론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총선 출마자들이 대학에 입학한 내년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있으면 자기소개서 다 공개해갖고 검증받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도 거기에 해명을 해갖고 그 해명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저도 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부터 하겠습니다.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제한 없는 과도한 이런 식의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신상 털기식의 또는 망신 주기식의 청문회는 좀 제대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좀 나온 사실들 하나하나 좀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2번 통화했다고 얘기하다가 또 다시 오후에는 다시 1번 통화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한 번 통화했습니까? 두 번 통화했습니까? 한 번 저와의 통화 말미에 짧게 한 번 통화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거짓 증언을 갖다 종용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그냥? 제처가 이제 위임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살펴봐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부탁 그리고 학교에 송구합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그 후보자의 그 딸의 그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그 경력이 좀 사실과 다르다는 좀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거기서 인턴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 실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인권 동아리에 속해 있었고 인권 동아리 아이들이 그 센터의 직원에게 연결해서 그 국제 심포지움 같은데 영어 하는 아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서 뭐 심부름하고 뭐 잔심부름하고 이것저것 뭐 소소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실제 인턴은 분명했다 이거죠. 예, 예. 그다음에 후보자의 딸이 그 부산 의전에서 장학금을 수령하고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 수령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장학금 수령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청탁을 행사한 사실은 없죠. 직접 간접적 어떤 방식으로도 부탁하거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을 비춰봐서도 뭐 불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갖고서 국민들이 보기에 후보자 정도의 어떤 사회적 지위, 경제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지도층들이 이렇게 장학금 수령한 거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통상적이 좀 많아 보입니다.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조치를 했을 건데 그걸 못한 점 후회 막심합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굉장히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대학생들, 그런 청년층에들은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요. 매우 죄송하고 미안하고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도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동양대 그 총장 그 표창 관련해서 제가 그 몇 군데 그 대학들, 사립대학들 또는 전문대학들 저희 지역에 또 몇 군데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되게 어떻게들 주냐 하니까 다 이렇습니다. 그 학교에 뭐 어학교육원이든 사회교육원 또는 최고지도과정 또는 각 학과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는 산학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 프로그램들 이렇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표창 대상자를 해당 부서에 선정하고 자기네가 표창장 문양을 만들어 갖고 표창장 문헌까지 만들어 갖고 행정실에 올리면 거기서 그냥 도장 찍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관련해서 물론 뭐 최성해 총장님께서는 뭐 이게 분명히 본인이 수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특정에 대한 기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수없이 많은 표창장들이 나갔을 텐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후보자의 배우자나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예, 저는 뭐 일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근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보자 그 자녀의 그 생년월일 변경 관련해 갖고 예. 이게 도대체 생년월일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해 갖고 이게 뭐 의존은 들어가는데 무슨 혜택이 있는 겁니까? 학교와 관련도 없고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걸 바꾸어서 어떤 이익을 받은 바도 없고 그냥 그 아이 입장에서는 원래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과 서류상 생년월일이 달라서 바꿔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걸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그 진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변호사한테 맡겨서 그 결정을 받은 것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한 적 없는데 장학금 주고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표창장 받고 이게 지금 후보자의 특징입니다. 일관된 특징입니다. 일부러 요청하지 않아도 압력을 가한 적도 없는데 온갖 특혜와 특권을 다 누렸어요.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불찰이 크고 그 점에 있어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조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가슴을 후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불찰이고 사과한다고? 예? 과거의 조국은 어디 갔어요? 가슴을 후벼한다는 그 말. 온 국민들, 특히 등록금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의 가슴을 후벼하고
맞는 그래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하시겠다. 당국대 논문 취소됐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회 차원에서의 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학회의 결정을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네. 아무 기여한 적도 없는 따님은 일저자가 되고 전공의 자격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미국에서 의사하는 분은 이저자가 되고 그런 분들 노고는 다 어디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일저자가 안 된 것도 억울한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논문 한 편을 만들었는데 후보자의 딸 때문에 논문이 취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일저자 선정에 저나 저희 딸이나 저희 가족이 일체 관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자, 그건 아시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장영표 교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얘가 외국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고 고민하다가 에이 그렇다면 제1저자로 놓자고 결정했어요. 지금 와서는 지나친 그런 게 되어버렸죠. 제가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니까요. 네. 예? 자, 고대 입학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딸이 고대 입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평가받았다고 봅니까? 의학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파트에서 의학으로 평가받았어요? 1차, 2차 단계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비중은 의학이었다고 그 당시 입학팀장이 그 언론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의학이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단국대 논문은 그 고려대학교에는 일저자란 말 자체를 생기부나 자소서에 적지를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여기에 지금 딸이 지금 들어갈 때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백서가 있어요. 이 내용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에 있는 표 있죠. 1단계 의학 또는 AP가 40%, 학교 생활 기록 60%예요. 예? 당락을 좌우하는 게 학교 생활 기록부예요. 자, 그 다음 2단계를 가면 1단계 생활 기록부가 60%를 차지하는 이 1단계가 70%예요. 그리고 면접이 30%예요. 학자시니까 보세요. 의원님, 이게 그런 거예요. 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일저자란 것을 아예 말씀하신 생기부 자소서에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적혀 있지 않다고요? 예, 자소서에 보시면. 네. 그래서 이것도 수사를 해야 돼요. 고대하고 어떻게 말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료가 없다?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학은요 입시 자료들을 전부 다 PDF로 해갖고 대학 본부 서버에 다 보관하고 있어요. 고려대와 일체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봅시다. 지금 이렇게 전형 방식이 나와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의학 때문에 들어갔다. 주광덕 의원 말을 내가 다시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 일저자란 말을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소서는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논문명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자, 내가 지금 그런 와중에 후보자가 명백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동양대 총장 핸드폰이에요. 통화 내기역이에요. 요 7시 38분. 요게 후보자의 배우자가 통화하다가 후보자에 바꿔준 거예요. 두 번 전화하니까 최 총장이 안 받아요. 그리고 여기가 다시 두 번째 배우자의 전화로 후보자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총장님께서 이미 정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그러면 이게 뭔지 알아요? 최 총장 핸드폰 통화 내역을 캡처해서 내한테 보내온 거예요. 최 총장, 그러니까 부인 통화 내역도 확인해 보시라. 그래서 반박을 하세요. 최 말로 총장님께서 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부인 통화 내역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왜 안 줍니까? 금방 합니다. 부인 통화 핸드폰 열어가지고 통화 내역 찍어가지고 후보자 핸드폰으로 바로 보내면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날 몇 번 했는지. 지금 의원님의 아니, 질문은 그걸 하라고. 제가 최 총장님과 통화를 2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이고 최 총장님도 저와 한 번 했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자, 말이 지금 아니 최 총장님이 애매하게 스스로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최 총장님이 스스로 정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배우자의 핸드폰 내역,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고 제출이 어려우면 배우자의 핸드폰을 열어서 통화 내역 이거 캡처한 거라니까요. 그걸 캡처해서 바로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그 캡처 내용은 최 총장님을 캡처하신 것 같은데 그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최 총장님이 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시니까 2번이나 그건 최 총장님이 이미 이러니까 수사를 또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서 결국 최 총장 정인 거부 정체대를 거부했는데 최 총장님께서 스스로 정정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